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회사 이름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네네. 약간 뭐 하는 회사지 싶었는데 뭐 센스톤 해서 뭐 네. 그냥 강한 막 돌 막 이런 오, 건가? 예, 맞아요. 아 샌돌. 그런 게 맞아요? 예, 정확히 샌돌. 아 맞고요. 보안 회사고 네, 보안회사고. 그러니까 단단한 돌처럼 뚫기 어려운 보안을 하겠다고 이런 건가요? 처음 들은 해석인데, 예, 단단한 돌처럼 예, 강한 보안, 예, 맞네요. 맞는데, 그래요? 네. 원래 의미는 제가 이제 보안 쪽에서 한 18년, 20년 있다 보니까 보안은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SSEN, STON이에요. 그래서 Simple and Sensible Stone.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붙여놓으니까 샌스톤 된 거죠. 아 네. 그래요? 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오늘은 오늘 모신 스타트업은 예, 되게 대표님 배경이 특이하더라고요. 아, 보안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전공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벌써 다 아, 조사하셨군요. 그쵸, 당연히 다 네. 조사했죠. 예. 그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사업 한번 하시고 네. 실패 한번 하시고 네. 다시 직장 들어갔다가 네. 보안 회사를 창업해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수출도 많이 하시고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 글로벌하게 아예 네, 이제 해외에 나간 거죠. 네. 거기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글로벌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니콘의 좀 잠재 유니콘 단계, 뭐 아기 유니콘 아기, 이런 네. 거에도 좀 선정이 되신 이제 보안 회사 센스톤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저희 대표님 이름으로 대표님 버전으로 자기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샌스톤 유창훈 대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공이 조선공학과예요. 배 만드는 조선공학. 조선공학. 네. 그래서 잘 졸업하고 첫 직장은 삼성중공업 를 입사를 했죠. 그 거제도에서 있다가 참고로 뭐 출신 다 얘기해도 돼요? 아, 네네. 네. 뭐 출신 다 얘기하면 여기 학연 지연, 뭐 군연 뭐 아, 그런 거에 네.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럼 해야죠. 아, 네. 예, 그래서 네. 저는 조선공학과에 ROTC를 나왔고 음, 그래서 이제는 장교로 전역하고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99년도에 그 벤처 붐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안 하면 내가 평생 못 하겠다 하고 정말 일주일 딱 고민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창업은 제정신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뭔가에 홀려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고 사직서 내고 짐 싸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후배들 그때 학교 다니는 후배들 데리고 창업을 했죠. 그때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학교앞. 학교 예. 교육 사업이었어요. 그래 보이는데 학교 앞이 메인 사이트고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홍대앞, 네. 뭐 연대앞, 이대앞 뭐 이렇게 해서 각 학교 앞 사이트가 따로 있었고 그 학교 사이트들은 해당 학교의 창업 동아리나 해당 학교 학생들이 운영하게 하고 저희는 중앙에서 콘텐츠를 믿고 실제로는 공동 구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 물품 공동구매 이런 거.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약간 네트워크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투자 1차 투자 잘 받고요. 2차 투자 받아야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배를 마시고 회사가 이제 넘어가세요. 다른 데로. 아, 엑시트를 하신 거예요? 마이너스 엑시트인 거죠. 어. 예, 요번에 예전에는 엑시트, 네. 예전에는 그 망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마이너스 엑시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엑시트라고 말하고 그리고 탈탈 털려서 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어서 네. 다시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뭐 전자문서 관련, 문서 관리 관련, 문서 보안 관련 뭐 이렇게 이제 보안 업계에 있다가 2015년 11월에 센스톤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죠. 네. 네. 긴 이야기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네. 길게 말해 주시는 거 좋아요. 네. 네. 그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아, 네. 저는 센스톤에 이제 영국 법인 스위치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글로벌 헤드쿼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오세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영국에서 이제 19년 차 살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학교 유학을 갔다가 졸업을 하고 거기 현지에서 이제 삼성 자산 운영에서 첫 직장, 근데 런던 법인에서 첫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헤지펀드로 옮겨서 금융 쪽에 쭉 있다가 그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옮겼다가 영국 스타트업으로 옮겼다가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께서 영국 법인 설립하실 때 조인하게 돼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고 뭐 그런 아니요, 저희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온 거죠. 온 거예요? 예, 어차피 지금 거기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안 하고 컨퍼런스 콜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화상으로 예, 집에서 한국이지만 네. 영국이라고 그래도 모르고 실제로 저녁 6시부터 일과가 시작을 해요. 지금 사실 오늘 일찍 시작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국 근무 시간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저희 그 스위치라는 회사의 초기 이제 세팅 멤버인데 그러니까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영국의 헤지 펀드에 임원을 하신 분이고요. 네. 성함이 아까 오수현. 네. 내가 말하면 실례될까봐. 아니. 실례될까봐.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니라니까요. 실례될까봐. 그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거기 나와요. 네. 한 99년도쯤 나왔죠. 아니요. 하지 마요. 알았어요. 네. 나름 네. 얘기해버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유명하신 분이었다. 네, 유명한 분이고 좀 저희가 회사 이름이 좀 바뀌었죠. 지금 네. 한국은 센스톤인데 영국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죠? 네, 안 보일 거예요. 스위치라고 해서 SWIDCH라고 바꿨어요. 이유가 사실 센스톤으로 그냥 가도 되는데 네. 갔더니 해외를 나갔다니까 저는 못 읽어요. 더블 S잖아요. 더블 S인데 이거를 못 읽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S 센스톤으로 읽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독일을 갔어요. 그랬더니 절대 더블 S 쓰지 마. 아. 혹시 이거 보시고 해외 회사 이름 지을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블 S는 독일 쪽에서는 되게 금기하는 캐릭터. 히틀러 친위 부대 아. 이름이 SS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동차 번호판에도 두 개가 겹쳐 나오면은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스위치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아. 글로벌 사업을 할 거면 회사 이름에 더블 S를 쓰지 마라. 예. 유럽 갈 거면. 네. 네, 근데 근데 유럽 재밌네요. 그럼 회사 이름 바꾼 거를 이제 그냥 바꾸다 스위치를 그냥 그렇게 해버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영국에서 이렇게 쓰죠. 스위치 투 스위치. 그러니까 저희가 SWITCH를 ID로만 바꾼 거거든요. 스위치 투 스위치 바꿔라 스위치로.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라이브 방송은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네. 저희 삼성역 코엑스 동문 2층에 있는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 진출에 네.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해외 진출 이야기 앞서서 좀 해외 진출 현황 네.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회사 네. 자랑? 자랑명 그렇죠. 저희 보안이잖아요. 보안 회사고. 그러니까 보안 회사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마켓 쉐어가 50% 이상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안 회사는 미국을 다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시장이 50% 그러니까 보안의 마켓 쉐어의 50%가 미국이라는 그 땅덩어리에서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보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50%인지 그렇죠. 인터넷 기업이 많아서 일단 보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국 가자. 한국이 몇 프로일까요? 뭐 한 4%? 오, 4%면은 우리나라 IT 다 합쳐도 안 될 거고요. 그래요? 예. 보안으로 가면 좋겠죠. 그냥 딱 보안 분야만 한국의 마켓 쉐어를 아마 거는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1% 안팎일 거예요. 예. 세계 보안 시장에서 한국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냥 단적으로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발생을 하죠. 거기서 자, 그냥 딱 잘라서 한국이 1%야. 그리고 미국이 50%야. 그럼 한국에서 죽어라 경쟁을 해서 막 출혈 경쟁하고 막 그냥 어깨 부닥치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시장 마켓 쉐어를 한국에서 50%를 장악을 했어요. 대단하죠. 한국에서 50% 장악하고 막 세계 시장의 0.5%. 계산 빠르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1% 마켓 쉐어 가지고 있는 회사랑
한국에서 죽어라 뛰어서 50% 장악한 회사랑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같은 거죠.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나가려고 했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뭐 스타트업 돈도 없는데 거기서 뭐 컨퍼런스 나가고 부스 내고 세미나 나가고 했는데 희한하게 인연이 영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스에 찾아온 사람이랑 미팅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했는데 연결이 됐는데 독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몇 군데는 바로 영국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다음 미팅을 해야 되니까 잡힌 데가 영국이니까 영국을 가요. 갔는데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걸 알았어요. 미국이랑 영국이랑. 네, 영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달라요? 그럼 뭐 보안이면 그냥 다 좀 뭐 암호화하고 뭐 그냥 그렇죠. 그거밖에 모르죠. 보안. 네, 아유, 그거밖에 보안 몰라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저기 보안하시는 분들 화나십니다. 어쨌든 예.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네. 그 저희가 단순히 수출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베이스를 그쪽에 두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본사는 있지만 비즈니스 베이스는 거기다 두겠다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컨디션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정부의 혜택, 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특허 이런 거 다 미국 회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미국 회사야. 근데 저희는 이미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고 그 옮기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고민하고 있는데 영국을 딱 갔어. 영국을 갔는데 조건이 영국이 왜 그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 하는지 이 비즈니스는 스마트하구나. 코로나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잘 모르겠는데 비즈니스는 스마트하구나 이래요. 본사 그냥 한국에 둬라. 즉 그냥 특허도 다 둬. 그리고 100% 자회사를 설립해도 돼. 근데 그 회사가 우리의 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영국 회사로 인정해줄게. 너무 웃기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영국 스위치에 100% 자회사니까 거기에 대표도 저예요. 한국도 저고 사인을 제가 양쪽에다 다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냈는데 영국 회사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텍스 리펀드를 얼마나 받았죠? 한 6,500만 원 정도? 네. 작년에 첫 해에 저희가 쓴 돈이 6,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이렇게 발주하는 그 과제, 네. 과제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의 될 것 같다죠. 네. 이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대박이다. 가자마자 비자가 3년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국 갈 생각 있냐고. 마침 가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영국 정부랑 연결을 시켜서 GEP, 그러니까 BIT라고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한국말로 하면은 뭐죠? 국제통상부, 국제통상부. 네. 국제무역부, 통상부. 여기서 운영하는 GEP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GEP 프로그램에 저희가 대한민국 1호로 조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자마자 비자 받고 3년짜리 그리고 세팅 된 거죠. 시작은 그렇게. 진짜 파격적이다. 그쵸. 네. 파격적인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시장에 대한 뷰가 다르더라고요. 미국을 가잖아요. only one country. 미국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은 다 미국 얘기만 해요. 뭐 같이 앉아 있는 저기 또 다른 아시아 사람, 중동 사람, 뭐 유럽 사람, 남미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시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라 미국 시장만 얘기해요. 뭐 미국만 먹어도 엄청 50%니까. 크니까. 네. 예. 그런데 영국에서 얘기하니까 그 영국 비즈니스는 영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영국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유럽, 기본적으로 영어 쓰는 모든 국가, 그리고 뭐 아시아, 중동 이쪽을 다 그냥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구조를 짜는 거예요. 이쪽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only one country. 주마다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안 맞으면 여긴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근데 여기는 여기 안 맞으면 저쪽에서 할 수 있고 여기 안 맞으면 여기서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레퍼런스나 지금 딥다이브 되는 데가 오히려 영국이 적어요. 네, 지금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중동도 있고 이렇게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영국이
우리한테 비즈니스 하기엔 맞겠다 싶어서 갔죠.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군요. 제가 뭐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 대략적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원래는 이제 금융 네네. 이쪽에 계시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안 쪽에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헤지펀드에 있을 때 그 헤지펀드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스타트업 저희 사실은 그 스타트업 그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던 그 CEO의 아들분이 스타트업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도와주러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됐는데 영국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잘 안 돼서 1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이제 그러고 나서 대표님을 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영국 법인 되게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는데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영국 정부에 수청을 했고 그리고 와 이거는 정말 국위선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저는 좋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조인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옵셔널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건 막 네. 전쟁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수현님 이력을 보면 조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뭐지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화려하세요. 화려하신데 화려하세요. 아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냥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또 검색하러 나가면 시청자들 빠져나가니까. 아 진짜요? 네. 안 돼. 그럼 이쪽으로 포커스 될 것 같아서 안 할래요. 그죠? 그래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영국을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는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파견처럼 이제 출장처럼 나가야 되고 당연히 현지인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현지에서 경험이 있고 살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랑 사실 제가 이제 영어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저희를 백업할 수 있는 사실은 시작할 때는 그냥 처음에 잡이 그거였죠. 오퍼레이터였죠. 오거나이저. 네네. 그러니까 매니저로 제가 이제 합류를 했어요. 못 알아보고. 근데 좀 너무 이렇게 잘 챙기시고 그래서 단기간에 CEO로 이렇게 올려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센스톤의 좀 회사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뭐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고 네. 뭐 투자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 가치를 뭐 이 정도로 평가받는다. 이제 뭐 네. 또는 이제 뭐 그래도 우리 매출을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내고 있다. 네. 네.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길게 해요.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스톤 2015년 11월에 설립을 했어요.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경험이 최소 10년에서 18년 동안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모였어요. 호흡은 처음에 잘 맞았죠. 근데 모였을 때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아이템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기회를 넘길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멤버들을 모았어요. 저희 멤버들이 다 무거워서 그렇다고 연봉을 깎고 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연봉을 올려서 제가 인바이트를 했고 근데 연봉 우리 돈이 없으니까 50% 좀 했다가 나중에 잘 되면 줄게 안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원래 받던 연봉에서 올려서 주고 다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10년 차 이상의 사람들이면 돈이 꽤 들 텐데 돈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저희가 자본금 1억 1,000으로 시작을 했죠. 1억 1,000으로 썼는데 저희가 뭐 겨울 하나 겨우 하나 넘길 자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넘길 수 있을까? 실제로 저희가 이 버닝 되는 속도를 보니까 한 2월 3월이면 돈이 아웃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창업해서 100일 정도 만에 기보에서 2억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밤중에 저희 연구소장이랑 야 처음에 5천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점장님이 전화 주신 거예요. 투자로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에 대충 따져보니까 밸류를 27억 밸류로 27억 밸류. 네, 그래서 2억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다가 첫 번째 제품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게 2017년까지는 저희가 첫 번째
스톤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뭐 지분 인증, 핀 인증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 다른 알고리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착각을 했죠. 저도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저희는 저희 기술이 99점짜리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커트라인은 70점인 거예요. 뭐냐면 70점 기술만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 싸움이고 회사의 신뢰도 싸움인 거예요. 와, 인젠 시장에 나갔는데 딱 나갔더니 막 기존의 플레이어들 저희한테 절대 자리 양보 안 하죠. 아, 이거는 뭐 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좁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상장 기업들이랑 경쟁하면서 막 살아남아야 돼. 야, 이렇게 살면 우리 안 되겠다. 해외 나가자. 그런데 해외 나가려고 보니까 이 기술로 안 돼. 그래서 2017년부터 나가면서 제가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기 우리가 토큰 쓰시잖아요. 토큰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QR코드 결제하면 이 은행이나 카드사 서버에서 내 QR코드를 3분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포스기에 입력하면 이게 돌아가서 3분 안에 들어오면 누군지 알아서 결제. 또는 저기 뭐지? 최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쓰는 그 전자출입 하는 거 QR코드 쓰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카카오 여기서 봤는데 이것도 15초짜리가 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 서버에서 만들어진 게 와서 돌아서 나중에 맞춰서 인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만들고 그냥 던져. 그런데 시스템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대박이겠네. 조선공학과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어려운지 불가능한 건지 모르고 대박이겠네 하고 한번 해보자. 근데 다 불가능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저기 보안 담당하시는 뭐 조명 교수님도 불가능. 당연히 우리 회사의 연구소장 멤버들도 다 불가능. 근데 제가 그냥 해봤어요. 미친 척하고 조선공학과라 안 되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는데 요거 성공 스토리는 나중에. 실패했는데 어찌저찌 다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안 해. 네. 어찌저찌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포기하고 길을 걷다가 어떤 장면이 생각나서 그것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우리 스케일업 하자 해서 미친 듯이 다시 기술 개발하고 뭐 하고 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센스톤은 100억 규모의 펀드레이징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 45억 펀딩 받았고 요번에 100억 규모의 펀드레이징 중인데 제가 아기 유니콘답게 아직 이해 안 했나? 네, 저희가 아기 유니콘 1등이 됐답니다. 네, 기사에 났는데요. 아기 유니콘이니까는 한 10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내놓고 1000억 밸류에 지금 펀드레이징 중인데요. 다행히 이 말씀을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들어주시는 VC 분들이 계셔서 한번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매출이 22억 매출을 올려서 한국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는 조금 해나가는. 그렇죠. 인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밸류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실은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 시장 뭐 좀 이해는 해요. 완전히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가 좀 두려움이 있는 시장이에요. 전젠 그거 뭐 우리를 도입 안 하는 쪽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저기 포지티브 규제 그래서 허락된 것만 하세요. 이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오면 막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도입을. 그렇죠. 일단 뭐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죠. 네. 이게 근데 딱 나갔더니 해외는 네거티브 규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고 다 해봐.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해외가 빠르겠다 해서 해외를 나갔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스위치 법인을
아까 영국 GP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뭐 설립된 거 가지고 뭐 아기 유니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레퍼런스가 세계 더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럽에서 좀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은행들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은행들이랑 저희가 딥다이브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어제 네. 어제 어제. 거기서 그죠? 어제 얘기 좀 해주세요. 글로벌은행에서 네. 이제 드디어 저희랑 POC를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회사가 엄청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그냥 POC가 아니죠. MVP, POC. 네. 이 MVP 잘 모르실 거예요. 네네. 최소 뭐- 기능 뭐 한번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MVP 무슨 MVP 저기 대상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이 실제로 제품화하고 상용화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POC, 다음에 프로토타입, 다음에 MVP예요. 그런데 글로벌 그 은행에서 우리 보러 MVP, POC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될지 안 될지 뭐 개념을 좀 뭐냐면 적극적으로 증명해 보자, 이런 MVP는 건가요? 그냥 뭐 데모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최소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예, 실제로 고객이 쓸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반응을 보고 이제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일단 고 하는 거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를 저희가 1년 이상 두둥기면서 맡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독일 회사도 저희가 이걸 가지고 비대면 뭐 이렇게 IoT 분야 또 하나는 프랑스 회사는 네. 그렇죠. 거기는 또 그 뭐지 군 군수. 쪽, 네. 군수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콜을 받고 인게이지 되다 보니까 사실 유럽에 나간 것도 처음인데 이 정도까지 나간 것도 처음이시고 처음이고 처음이고. 예, 그리고 이 결과를 본 회의 기존 투자자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여기까지 나간 거 처음이니 한번 더 해보세요라고 좀 도와주고 계신 거죠. 네. 거기에 정부가 아기 유니콘까지 주셔서 중기부에서 그러니까 아기 유니콘 되면 뭐가 좋아요? 아 약간 대출 싸게 나오고 지원금 들어오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뭐 그거예요. 그게 네. 다예요. 아, 대출 싸게 나오고 지원금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거는 최대 159억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최대고요.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데가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컨디션마다 받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희도 지금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특히 코로나 19 이거 사태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애매한 상황에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랑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은 돈이고. 근데 뭔가 결과를 만들 때까지 그 뭐 크게 얘기하시지 사운드 잠깐 헷갈렸잖아요. 네, 결과를 만들 때. 결과를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그쵸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은 그 시간을 당겨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근데 이때 그런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투자를 안 받은 상태에서도 그 시간을 버티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딱 그 타이밍에 저희는 좀 이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이따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이제 뭐 특허도 되게 많고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 뭐 시스템의 보안을 이거 되네 하고 이제 냅다 글로벌 특허 딱 등록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냅다. 그건 그거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네네. 수 있으니까 좀 기존의 보안 시스템 네네. 기술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이제 센스톤의 보안 기술은
좀 이런 부분에서 뭐 메리트나 뭐 효율이나 안정성이 있어서 네. 뭐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줄 네. 수 있을까요? 네. 딱 두 가지, 세 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로그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공인서 로그인, 파이도 생체의 지문으로 로그인 막 등등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번에서 클로즈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폐쇄망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막 옆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리 화면에 입력하는 거로만 로그인을 하거든요. 입력하는 거로만.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불안해. 이게 유출되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OTP를 쓰죠.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 OTP를 쓰는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용 PC에서 로그인한다고 쳐봐요. 그럼 OTP 때문에는 괜찮겠지만 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좀 비슷하게 쓰잖아요. 다른 데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털리겠지만 다른 데는 또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은 이렇게 쓰는 거죠. OTP처럼 코드를 하나 만들어요. 내 디바이스에서 그 코드만 입력해. 그런데 아이디, 패스워드, OTP 한 번에 섞어 쓴 것처럼 그냥 로그인이 돼요. 누군지 알아. 그리고 다른 사용자랑 절대 중복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OTP 쓰시잖아요. 네. 근데 OTP만 가지고 로그인을 못 해요. OTP는 누군지 알고 쓰는 거예요. 로그인하고 두 번째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OTAC라고 해요. One Time Authentication Code. 이 OTAC 기술은 이 다이나믹 코드만 입력했는데 시스템이 나를 바로 알아봐. 그리고 이게 10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중복되지 않아. 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뭐 그냥 대충 그런 거죠. 이게 네. 그 이제 뭐 그냥 뭐 털려도 덜 위험한 사이트는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이제 네. 뭐 은행 같은 거 하면 2차 인증 같은 거 할 때는 네네. 이제 그 이제 나랑 연관이 있는 OTP를 쓰는데 네. 이건 뭐 그냥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된다. 일단은 레지스터 우리도 등록은 한번 해야죠. 당연히 네. OTP처럼 등록은 한번 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보면 이거는 마법이죠. 마법이죠. 그렇죠? 마법이죠. 그런데 등록은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항상 들고 다니는 도라에몽 가방. 자, 지금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네. 신용카드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쓰거나 또는 인터넷 뱅킹 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너무 좋은 게 50%에 팔아. 근데 처음 들어가는 사이트야. 근데 가짜는 아닌 것 같아. 살려고 그래. 혹시 아래 또 가짜일 수도 있지. 회원가입하기 싫어. 근데 물건은 사고 싶어. 그럼 우리는 비회원 구매하죠. 뭐 네이버 페이로 구매. 아이, 해외 직구. 네, 해외 직구. 해외 직구는 네이버페이 연동 안 돼 있잖아요. 네.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방문해요. 근데 거기 내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페이, 구글페이 못 써요. 뭐 어쨌든 사고 싶어.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등록 안 하고 할 방법은 16짜리 유효기간 CV15로 넣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불안하죠. 내가 이 PC 내 거 아닌데 또는 전 보안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 PC를 안 믿어요. 해커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럼 내가 입력하는 16짜리 유효기간 CV15로 노출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 이런 적도 있어요. 공항에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매를 해야 돼. 그럼 와이파이 공개된 와이파이 접속해. 거기서 그 항공사 저가 항공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16짜리 유효기간 CVC 넣고 바빠 죽겠는데 회원가입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넣고 입력해요. 불안하죠. 이거를 저희가 해결을 해요. 어떻게? 카드에 앞뒤로 카드 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보통 앞에 넣고 뒤에 프린트 돼 있잖아요. 네. 왜 카드 번호 필요하니까 앞뒤로 없는 카드를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는 똑같이 써. 칩인, 컨택리스, 스와이핑. 근데 카드 번호가 필요해.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카드 그래서 결제를 하려면. 나의 핸드폰인데 좀 열고 나의 핸드폰의 앱에서 내 앱을
그리고 내 핸드폰을 음. 핸드폰에 내 카드를 갖다 댔더니 매번 바뀌는 카드 번호가 나와. 음. 이거를 입력하면 결제 끝. 해커가 이 카드 번호를 봐도 괜찮아. 다음에 못 쓰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땡땡 카드 글로벌에게 땡땡땡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가상 카드 번호 서비스를 해요. 한 달에 3번 정도 바꾸기 하거나 네.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근데 내가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서버에서 가상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 서버에서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서 만들어. 예. 네트워크 트래픽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뭐 카드사나 토큰 서비스 사업자나 통신 트래픽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만든 걸 하면 카드 넘버를 그대로 따라서 결제가 돼. 아주 쉽게 쓰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이제 이쯤 되면 이제는 저기 이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NFC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자 일단은 훔쳐 갔는데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카드 이 사기 중에서 이제 카드가 훔쳐진 상태에서 사기가 일어나는 건 점점 줄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바로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에 결제된 거는 보상 받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거기가 커버가 돼. 그런데 가장 많이 프로드가 일어나는 거는 카드 정보 노출이에요. 왜? 이 카드 정보 16자리 유효기간 12시만 있으면 인터넷 뭐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서 다 결제가 되니까. 훔쳐갔는데 제 카드 번호 없잖아요. 정보는 그쵸. 없죠. 같이 빼서. 같이 뺐는데 일단 얘는 지문으로 열어야 되고. 아, 네. 그냥 보안이 이렇게. 그렇죠. 자 그게 있고 네. 이거를 저희 OTAC라는 기술을 이렇게 카드에 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이제 군으로 해볼게요. 군 피하 식별, 드론 막 이런 건데 피하 식별을 해. 군인이 이렇게 바이오 밴드를 차고 전투에 나갔어. 네. 나가서 막 전투하고 있는데 멀리 살기가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군 식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멀리 있으니까 못 봐. 그래서 이제 레이저 쏴서 시그널을 보고 아군인지를 확인해요. 근데 바이오 밴드에서 나오는 게 고정 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고정값. 통신이 안 되니까는 계속 바꾸지도 못해. 고정값만 나와. 그러면 이 주파수를 적군도 이렇게 탈취해서 볼 수 있겠죠? 주파수를 해킹을 해서 보고 똑같이 만들어서 내가 적군인데 아군처럼 행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통신도 안 돼. 이 뭐 어디 보기도 못해. 여기서 계속 나오는 코드가 계속 바뀌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실종됐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나타나서 헬기가 쫙 쏘고 알아봐. 근데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 편인지 아는 거죠. 이렇게 쓰는 기술이에요. 재밌네요. 네. 그 사람들이 질문을 몇 개 줬는데 네. 약간 뭐 경쟁사 기술일 수 있는데 그 현대카드 임시 카드 번호 발급이랑 비슷한 거냐? 경쟁사가 아니고요. 현대카드는 향후에 저희의 포텐셜 고객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거보다 분명히 우리께 쓰실 거고요. 나으니까. 저도 현대카드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가상카드 번호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아마 오늘 한번 3번 바꿔보세요. 3번 바꿔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바꿉니다 메시지 나오실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신청을 해서 서버에서 저한테 임시카드를 할당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정 기간 쓰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 예. 근데 이제 그건 계획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를 넷플릭스용으로 저장해서 쓰고 싶어. 뭐 할 수 있죠. 현대카드 거로도.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다시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를 쓰고 있어요. 쓰고 싶어서 저장해서 썼어. 쓰고 있는데 내가 이 카드 번호를 또 일정 기간에 그 카드 번호밖에 못 쓰니까 다른 데도 막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다른 데서 쓴 게 이게 이 카드 번호가 프로드가 돼. 그럼 넷플릭스 것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 횟수 제한 없이 내 다이나믹 코드를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만들어. 그래서 얘는 넷플릭스용 30일 동안만.
공짜 쓰는 날짜만 쓰려고. 음. 또 다르게 만든 놈은 여기서 만들어. 음. 만들어서 얘는 이베이요. 음. 뭐 11번가요? 이렇게 브랜드 말해야 아, 되나? 네네, 뭐 말해도 돼요. 네, 그냥 음. 막 사이트마다 다른 나의 가상 코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사한 거 맞고요. 그거보다 우리께 좀 더 진보된 똥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를 되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베이에서 결제를 한다라고 네, 할 때 뭐 아이디 로그인 한 다음에 네. 뭐 이제 그 최초에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최초에 한번 등록. 그쵸, 등록. 등록은 해야 네, 되는 네. 거죠. 자, 그래서 네. 이베이에서 쓴다. 근데 이베이에서 쓸 때 이베이가 아니라 아마존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마존을 쓰는데 아마존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했어요. 아마존은 only 카드 저장해서 쓰는 아마존페이 또는 게스트로 구매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게스트로 구매할 때는 이게 바뀌는 코드로 하면 되죠. 근데 아마존에 등록하는 거는 내가 요번에 만든 거 하나로 등록. 유효기간 설정. 나 이거 한 1년짜리로 만들어야겠다. 1년 후에 그러니까 나는 쭉 쓸 거야 하면은 3년짜리로 만들어도 되고 나는 불안해. 약간 그런 거 좀 많이 따지시는 분은 1년짜리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대강 이해는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기존에 뭐 아마존 같은 데도 네네. 사실 그냥 요즘 막 보안 기술이 뭐 얼마나 막 좋고 발전했는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냥 카드번호 외워서 써가지고 뭐 입력하잖아요. 이제 자꾸 입력하다 보면은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네 그게 뭐 웬만한 데들 잘 안 털리지 않아요? 카드번호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 영국 최근에 터진 거 몇 개 있지 않아요? 카드번호 나가고 항공사도 카드번호 나가고. 네, 아니 저는 해외 예를 들어보면은 네. 영국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반사예요. 아마 모든 제 주변 사람들은 한 번씩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카드번호가 네. 털리고. 털려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결제가 막 된 1,000파운드씩 뭐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디선가 내 카드가 긁혀 사용이 돼. 이거 경험해 본 적 많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없고. 네. 네, 대부분 한국이 없어요. 희한하게 네. 한국은 좀 옛날부터 어렵게 많이 써놨죠. 근데 개인정보 유출은 되게 많이 되는데. 그쵸. 네. 그런데 저도 경험이 있고요. 제가 이제 출장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키에서 1,200달러가 긁히는 거예요. 잠시만 왜 그러지? 맥주 더 따라 드실래요? 아직도 좀 가져와도 돼요. 예. 이 컵에다 따셔야 될 거예요. 방송 사고? 지금 화면에 잡히셨네. 우리 망가지겠다. 나중에 동영상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확인해 봐야 돼. 잠시만요. 네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렉 걸리는데 이게 네 다시 되고 있어요. 된 거예요? 네. 한 15명 빠져나왔어요. 지금. 방송 사고. 네, 방송사.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네. 제가 터키에서 1,200달러 긁힌 얘기까지 했죠? 네. 네. 저는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는데 터키에서 1,200달러가 긁혔어요. 네. 근데 이런 경험을 유럽이나 저희가 해외 비즈니스 미팅할 때 이런 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실제로. 거기가 뭐 보안 기술이
뭐 좀 별로인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카드 시스템 똑같아요. 네. 오히려 거기도 PSD2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인증 보안 강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그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한국엔 진짜 없어요. 근데 카드가 틀렸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어디서 피치를 하고 있을 때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어느 은행 피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개발자 한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이런 경험이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다른 분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오히려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절반 이상의 경험. 실제 통계에 의하면 카드 사고 중에 이렇게 카드 정보가 노출이 돼서 프로드가 일어난 게 벌써 70%가 넘었어요. 계속 그 이커머스 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이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거기서 뭐 카드 프로드 뭐 또는 뭐 해킹 이렇게 하면 거기 실제로 해커가 올려놓은 영상들도 나와요. 너무 쉬워. 땡큐 고마워 나 얻었어. 우리가 이거 쇼핑하고 있는 동안에 카드 번호를 그냥 읽고 있어요. 예. 그 보안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남의 인터넷으로 남의 그런 카드 정보나 이런 걸 털기가 쉬워요? 뭐 우리 해킹하는 시연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보안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내 노트북을 난 안 믿어요. 네. 솔직히 바이러스 깔려 있는지 안 걸리는지 나도 몰라. 사실 우리가 백신을 깐다고 하지만 백수는 사후 처리하는 거잖아요, 약방. 그렇죠. 해커 바이러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 또 하나 공개된 와이파이 네트워크 장비 해커도 똑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심지어는 통신하는데 아무와도 안 하고 막 쓰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아요. 영세한 데들, 쇼핑몰들 다 털리는 거죠. 사실 그 안에서 털려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사실 그렇게 털리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털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해커 입장에서는 낚시질을 하니까 그거는 해커 입장에서 ROI가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짓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낚시 좋아하는 해커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커들은 ROI가 좋은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서버를 털거나 뭘 털거나 대량으로 가져올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되는 거는 당연하다. 예, 우리가 조금만 부유지하면 언제나 노출된다. 예. 유럽이나 뭐 영미권 국가는 그게 더 민감하고 사고가 빈번하다. 실제로 우리 영국에 있는 직원 우리 다른 멤버의 여자친구가 실제로 카드 프로드에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현님은 있으세요? 저는 그거 아니고 이제 KYC. KYC를 네. 당한 KYC KYC Know Your Customer라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해서 본인 맞으세요?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아,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나한테 걸린 전화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은행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개인 정보를. 뭐 어디 살고요. 그런 경우. 예. 해외는 근데 카드 사용이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카드 사용이 좀 쉬운 편인데 그 쇼핑몰 그러니까 영국 카드를 영국에서 쓴다. 그러면 주소까지 맞아야 돼. 그러니까는 카드 번호를 일단 어디서 탈출했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쓰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스피싱에서 알아놔요. 근데 이거를 바로 쓰지 않고 보통 묵혀놨다가 쓰죠. 언제 노출됐는지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네.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해지는 게 사실 지금 영국에서는 KYC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이름, 본인 주소, 그다음에 본인의 뭐 생년월일 이런 개인적인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기술을 쓰게 되면은 저쪽 은행에서 전화를 해서 다이나믹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번호를 읽으면은 저쪽에서 아무 개인 정보를 묻지 않고 바로 저인지 알 수가 인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훨씬 간단해지고 훨씬 이게 세이프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디 무슨 사람 많은 데서 개인 정보를 계속 크게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 상대방이 은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또 다른 사람 옆에서 듣고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에 갔다가 네. 영국으로 간 거죠. 네네. 그 영업을 할 때 좀 반응이 어땠어요? 좀 한국에서는 어땠고 미국에서는 어떻고 또 영국에서는 어땠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거를 지금 여쭤보신 것마다 하나씩 해볼게요. 네네.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 비즈니스 미팅하고 세미나를 해.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가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 알려주세요. 알고리즘 알려주세요. 아니 뭐 이런 실제예요. 네. 우리가 그걸 모르면 못 쓰죠. 이러고 와요. 황당.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스타트업들 우리 네. 기술 재산인데 알고리즘 알려달래. 심지어 NDA를 쓰자는 얘기도 없고 피칭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알려달래.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저희 기술의 핵심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연락 주시면 그냥 다시 우리가 뭐 좀 더 발전이 되면 관계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면 연락 없죠. 연락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 시간을 내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하려면 같이 숙박을 그런데 하면서 일주일을 그만큼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해외 미팅을 했어요. 가까이 옆에 있는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신기해. 신기해.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정말 알고리즘은 궁금한데 좀 기술 얘기하려면 우리 NDA 맺자. NDA를 먼저 맺자고 그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을 듣고 싶다고. 그래 NDA를 써. 그 다음 미팅을 해 진짜로. 진짜 해요? 해. 그러면은 미팅을 하는데 자 우리한테 딱 서는 거예요. 알고리즘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우리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세일즈 서비스 기획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알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만 먼저 보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좋으면 그 다음에 기술로 넘기더라고요. 기술에서 딥다이브에서 들어가는데 딥다이브 한 상태에서도 자 알고리즘 자 블랙박스를 인정해주는 문화예요. 블랙박스를 인정해줘. 네. 그 블랙박스를 검증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POC를 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부터 시작하네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작이 자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는 비즈니스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뒷전이고 기술이 궁금하대. 그래서 혹시 기술을 알았어. 기술 검증을 막 해. 우리나라에서 막 하면 뭐 POC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POC 했는데 그 다음 비즈니스 성사 안 된 경우 정말 많죠. 대부분 그래. POC에서 다 끝나요. 자 기술 알았어? 자 기술 검증됐으니까 지금부터 비즈니스 다시 검증할게. 비즈니스 검증해서 별로야 아웃. 그 앞에 POC 왜 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요. 나갔더니 비즈니스 얘기를 먼저 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도움이 될 자기네들 서비스에 도움이 될지 자기네들 프로덕트에 도움이 될지 자기들이 장사가 더 될지 이걸 먼저 분석을 해요. 여기서 오케이 되면 그냥 기술. 즉 기술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차이 아시죠? 그렇죠. 여기는 기술 검증했어? 시간 비용 걸렸어. 비즈니스 검증 다시 해? 별로 안 좋아? 그럼 앞에 거 다 날라가. 여기는 비즈니스 검증하다 안 좋으면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냥 기술까지도 안 가. 쭉 가. 통과가 됐어? 그냥 기술 검증. 거기서 기술에 이상이 있으면 잘리겠죠. 근데 기술에 이상 없어 들어가요. 여기는 이게 빽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맞구나.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글쎄요. 아까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불안 그 좀 차이는
파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에 훈련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기술 먼저 하고 비즈니스는 나중에 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는데 아세요? 네, 여기 네.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뭐 한국하고 뭐 미국 네. 뭐 이런 거 다른 건 알겠는데 인도네시아도 진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인도네시아는 또 어떻게 달라요? 뭐 시장이나 이런 걸 보안 기술을 받아들일 때. 보안 기술을 받아들일 때 사실 제가 아까 이제 해외 나가는 순서를 건너뛴 게 있긴 있어요. 미국으로 바로 가진 않았고요. 가까우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일본 당일치기 출장 가능한데 갔다가 일본 정확하긴 한데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가자. 갔더니 보안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뭐냐면 안 거죠. 보안은 이쪽 이렇게 선진국 쪽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많이 하시. 이 소위 말해 개발도상국은 보안에 대한 좀 개념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엄청 큰 나라예요. 그쵸, 엄청 크죠. 전 세계 인구 4위, 인구 4위인 나라인데 근데 아직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는 거기가 2억 6천만 명, 우리는 5천만 명의 인구가 되거나 말거나 정말 대한민국 강소 국가죠. 그런데 거길 딱 갔는데 첫 번째 다른 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문화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는 기업 문화가 좀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 좀 오래 전에 스타일이겠죠. 뭐 어떤 정확한 검증과 이런 것보다는 뭐 관계에 의해서 풀리는 거. 관계. 그걸로 갔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인도네시아를 직접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저희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를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저희를 찾아와서 첫 번째 레퍼런스까지 연결을 시켜줘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확실히 저기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예요. 시스템이랑 이제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막 와. 인식만 좀 못 따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행인 건 오늘 이게 주제가 해외 진출이잖아요. 네. 해외 진출할 때 그냥 한국에서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제가 가족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거기 갈 거야. 거기 뿌리 내릴 거야. 생각하고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도 뿌리 내리기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1년 좀 전부터 두들기기 시작해서 한 몇 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인도네시아 들어갔죠. 다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기회가 되네. 밖에 있는 걸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결정.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막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막 이제 해외 나갈 때 네,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일단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더 다뤄보겠지만 네, 일단 가서 좀 살고 뭐 뿌리 내릴 생각까지 하고 가야 된다라고 네, 네. 이제 하셨는데 좀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좀 포기해야 됐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될 거? 아니면은 정말 뭐 그렇잖아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막 스타트업이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뭐 한국에서 뭐 나오고 잘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쵸. 이제 여기 이제 직원들도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거 이제 책임지기도 이제 네네. 바쁜데 이제 막 대표 이제 해외 돌아다니고 있고 네. 이런 것도 되게 그런 마음 먹기가 되게 포기해야 어렵고. 될 거 정말 많죠. 네. 많고 사실은 저는 제가 해외 베이스가 아니고 한국 베이스. 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했고 출장 몇 번 간 게 다예요. 근데 이제 나 여기에 지금 이건 거죠. 나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갔으면 어떻게든 거기에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있어야죠. 근데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 뭐 여기에 저희 딸이 울면서
아빠 가지마 하고 막 진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빠 가지마 하고 막 울면서 했던 게 있어요.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인데 아빠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가. 자기 학교 갔다 오면 자기 얼굴 보고 막 이렇게 막 밤새 우는 거예요. 막. 그런데 막 가야 돼. 뭐 실제로 저는 영국을 3주, 그러니까 3분의 1은 영국에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한국에 있고 다 여기 포기하고 갔죠. 그 한국 회사를 또 포기하지도 못해요. 제가 지금 그 한국 베이스의 스타트업 분들이 해외 가는 거 이거 정말 고민하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회사 버리고는 절대 해외 가서 안 돼요. 완전히 접고 갈 거 아니면 한국 회사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한국 회사도 매출이 나야 돼. 해외 가면 우리 무슨 회사예요? 영국 가면? 영국에서. 아니죠. 한국에서 온 회사잖아. 한국에서 오는 회사죠. 그럼 100% 우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한국 레퍼런스를 물어봐요. 예, 그들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생긴 게 동양인이야, 백인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 회사 저기 한국에 있어? 한국에 레퍼런스 있어? 물어봐요. 그것도 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외에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매출도 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투자를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회사는 한국에서 투자 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한국 회사가 여기 가서 투자 못 받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VC도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예. 시간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국 베이스인 회사는 나갈 때 한국 안정화 먼저 시켜 놔야 돼요. 저기 영국 가면 한국 일 하죠. 네네. 한국에서는 영국 일해요. 그리고 저희 주간 잠을 회의를 안 주무세요? 네. 진짜요. 예, 못 자요. 음. 예, 근데 그 주간회의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한국팀, 네. 영국팀을. 네. 그러니까 주간회의 영국에 있으면 한국 주간회의를 컨퍼런스 콜로 다 체크해야 되고 한국에 있으면 영국 일 다 체크하고 그러면서 가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갈 때 그냥 출장 몇 번 가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뿌리 내릴 거다라고 가는데 우리는 뿌리가 한국이라 한국 근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예, 네, 아까 그러네요. 이제 네. 질문한 거에 제가 답을 이렇게 섞어서 한 건데 한국에 대한 비즈니스 반응과 그래서 나갔을 때 그쪽이 우리를 보는 뷰 이 얘기를 드린 거죠. 너희는 어쨌든 너희는 한국에서 왔어. 뭐 일본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요? 그럼 너희 한국에서 어땠어? 이게 신뢰도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영국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네. 이제 회사 은행 계좌를 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 전무후무한 히스토리가 전혀 없는 회사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갖고 들고 와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회사야. 그래야지 이제 은행 어카운트도 말하자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돈도 그래도 이제 뭐 한국 레코드이긴 네,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고 네, 이런 어느 정도 정도의 돈 쓰고. 회사니까 믿고 네. 열어줘도 됐나 이렇게. 한국을 잘 해야 되네요. 네. 웬만하면. 글쎄요, 한국을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그냥 다 접고 나가서 시작하겠다고 맘먹고 새로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한국을 둔 상태면 한국 시장과 한국의 회사를 버리고는 거기서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나? 저희 앞에 분들은 내리셨나요? 다 한국에서 잘된 분들 같은데. 그쵸. 그냥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네네. 그냥 뭐 양자택일 해라 뭐 이런 거 같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나갈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일단 계속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되고 나가면 늦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회사가 이제 초기에 그 DNA를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초반에 DNA 그 글로벌 DNA를 이식하고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덩치 커지고 나면 그때 가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제가 앞에 하신 분들 다 이제 아는 분도 계시고 회사 좀
뭐 들어서 다 아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 이해해요. 무조건 나가라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냥 찝쩍거리지 말고 아예 거의 뿌리 내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 동의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잘 되셨죠. 뒤를 못 보신 거예요. 뭐냐면 앞에 했던 이 얘기를 했던 회사분들 한국에서 어땠어요?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기본 전제가 한국에서 다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샌드버드 이런 데는 거기는 처음부터 나갔죠. 네, 그쵸. 처음부터 나가면서 근데 엔지니어들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좀 약간 좀 개발 공장 뭐 그런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그쵸. 나누고. 처음부터 세팅을 거기서 하면 괜찮은데 세팅이 여기서 된 상태에서 나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어렵네요. 어렵죠. 저기 앞에 하셨던 분이 쉬웠다나요? 저 어려웠어요. 아니요? 네. 엄청 어렵고 저희가 1년에 돈 얼마 썼죠? 감사합니다. 10억 정도. 네, 10억 넘게 썼죠. 돌아다니고 해외 세팅하고. 네. 그런. 근데 적게 쓴 거래요. 그 해외 애들 입장에서 저희는 많이 쓴 건데. 근데 움직이면 돈. 그 지금 영국에서 우리 요새님은 우리 파트너를 달라고 하는 돈 깎는 게 일이에요. 네, 깎는 게 일인데 깎아도 비싸죠. 한국 기준으로. 그런데 그 버틸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가서 뿌리 내리기 어렵죠. 우린 시간이 돈이잖아요. 아까 우리 어저께 막 와 우리 좋아 어디서 드디어 MVP POC 하자고 했어. 이거 두드리는 거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연구팀이 5명 있잖아요. 네네. 저 빼고 5명이에요. 현지 오수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 현지에서 수시로 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재택근무하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연락하고 뭐하고 틈 나면 얼굴 보고 차 마시고 거기도 네트워킹하고 해야 돼요. 이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편견들 되게 많은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글로벌 나가려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뭐 그냥 플립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으로 가든지 플립한다. 그냥 본사 자체를 옮겨야 된다라는 네. 얘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한국에서 투자 받으면 이제 답이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 하기에 그런 규모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다. 맞아요. 예. 근데 좀 그게 뭐 진짜 그런가요? 예, 맞아요. 이제 투자도 이제 좀 네. 100억대 규모로 하고 계신데 네. 이제 또 근데 사실 이게 100억이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되게 큰 돈이다 할 수 있어도 글로벌 사업 하려는 작아요. 관점에서는 맞아요. 또 작을 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성과를 이제 한국 이제 투자사들한테 이제 피칭을 했을 때 그걸 좀 높게 안 쳐준다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저기 인베스트에게서 투자했던 그 회사랑 우리랑 비교해 보면 사이즈 차이 엄청 나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시리즈 A 펀딩을 국내 VC들한테 받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조인하면서 이제 그 같은 스타트업 회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의 규모가 시리즈 A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프리 시리즈 A였던 거고 규모가 저희는 뭐 그때 50억 그런데 거기는 뭐 500억 약간 뭐 그래도 시리즈 A. 잠재력이 뭐 비슷한 것 같고 실력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10배씩 차이 더 나고 이런. 못한데 오히려 못하고. 기술 원천 기술도 없고. 못해요. 제가 네. 봐도 네. 못해요, 그죠? 네. 그런데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베이스 시작을 했어. 근데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외 경험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아까 뭐 1,000억 얘기했지만 상장한 보안회사 중에 1,000억이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1,000억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방송 중에? 아니에요. 다 하고 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게. 네. 예, 그쵸. 1,000억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규모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가면은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시작을 거기서 못했고 여기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을 하고 일정 부분 총알까지는 모아놓고 나가서 수출이 아니에요. 수출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아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우린 영국 회사로 알지. 네. 스위치 영국 회사기 때문에 막 미팅이 돼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놔야 우리가 글로벌 스케일업을 하는데 시작 자체가 다른 건 맞아요.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는 우리가 갔을 때 연역이 비슷했거든요. 거기는 500억 펀드레이징 받았고 500억 받았어요. 우리는 50억 받았는데 진짜 공 하나가 다르죠. 걔네들은 말도 안 되는 적자 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막 서비스를 해서 실증을 해.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한 10억 들고 가지고 그거 아껴야 되니까 노트북 들고 가서 피칭하고 뭐하고 우리 우수님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파트너들이요? 제가 노트북을 가자 그러면은 저기 거기도 술 먹어요, 그죠? 좋아하죠. 네. 네. 물론 우리나라처럼 엄청 오래 길게 많이 먹진 않는데 잦은 술을 하면서 그렇게 뚫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 저희가 지금 요번에 한번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스트럭처로 가고 있는 중간 펀드레이징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요번에 해외 VC 한두 개 조인 시키고 이 다음번은 글로벌 투자 받자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스트럭처를 짜고 있어요. 아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투자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건 확실해요. 네. 그러면은 아기 유니콘 되고 이런 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외에서 우리가 베이비 유니콘 해봐야 뭐 전혀 알아주지 않겠지만 그러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없어 보이죠.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뭐 그 아기 유니콘 심사할 때도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그냥 기술성 평가보다는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 정도면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훨씬 더 도움 주면 크게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여기서 직접 거기서 태어난 회사야. 그럼 거기는 성장 곡선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프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턱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외를 갈 때. 이 갭을 우리는 시간은 오래 못 기다려주니까 이 갭을 우리는 돈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확보를 해내지 못하면 가다가 이 턱을 못 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우리가 보통 이 돈을 해외에서 만들어야지 하고 나가는데 한국 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나가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한국 안에서 이 넘을 갭 이거를 넘어갈 갭의 비용을 한국 안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한국도 잘 돼야 돼요.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받아보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 몇 가지만 다루고 네. 한 15분 정도 만에 네. 끝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이건 그냥 뭐 실질적인 뭐 팁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뭐 막연하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해외 진출할 때 좀 뭐부터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시장 조사 이런 건 뭐 그냥 얼추 했다라고 치면은 그냥 냅다 박람회부터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최초의 첫 단추? 나 아니면 최초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바이어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뭐 막연히 하는 생각이고 좀 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의외의 꿀팁이 있다. 꿀팁은 없는 것 같고요. 꿀팁은 없다. 그 질문을 네. 토스를 여기 우수연님한테 할게요. 우수연님이 바라본 뷰가 있어요. 늘 얘기하던 게. 그러니까는 나간 입장이라 지금 나온 회사를 본 입장이잖아요. 그동안에 한국에서 왔던 회사들 이랬는데 우리는 뭐가 달랐어? 센스톤 뭐가 달랐어? 얘기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센스톤은 일단 시작이 굉장히 스무드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스무드 때잖아요. 네. 왜냐면 GEP 프로그램으로 여기 초청을 받아서 몰랐으니까. 근데 된다며 초청을 왔잖아요.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 정부에. 그래서 뭐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현지에 여러 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을 추천을 많이 해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됐어요. 저희도 사실은 저도 이제 금융업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엔 직원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설립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쨌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현지에서 조금 유명한 것들을 여러 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클라이언트도 만나고 VC들도 만나야겠다 해서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저희가 또 다 붙었고 다 잘 됐는데 네.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답을 유도해야겠다. 네. 뭐였냐면 스무어드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여긴 된 걸 본 거까지 각각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도 느낀 건데 저기 문화의 차이 막말로 한국 회사와 영국 회사의 정서 차이 이 갭. 아 네네네. 자 근데 대표의 마인드. 그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대표님이 그 문화적 갭과 아 그렇죠. 그거를 그런 걸 극복하신 그런 네. 과정이 어려우셨다는 알겠-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닌데 그러면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네. 이 말이 맞는데 수연님 언어로 제가 답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뭐였냐면 하다가 생각나는 일 더 하세요. 뭐였냐면 이 뭐지 한국에서 했던 이 스타일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묘한 정서 차이가 있어요. 묘한 정서 차이가 있고 이게 팀과 팀 간에도 있고 비즈니스 사이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저기 한국에서 약간 나 대표야 뭐 하는 요정 이런 느낌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을 갖고 가요? 갔는데 제가 영어가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지만 무조건 부대학쳐야 되는 거 사실은 보통 이런 생각하죠. 내가 영어가 훌륭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영어 잘하는 직원 멤버 둬가지고 이분들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하고 수현님이랑 이 영국 팀 모였죠.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은 우리 영국 팀들이 너무 잘해. 저 없이도 이제 잘 돌아가는데 초기에는 딱 갔을 때 어느 순간 제가 개입을 해야 돼요. 직접 개입해야 되고 근데 창피하고 뭐해도 그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당해야 되고 그 안면에 철판도 깔아야 되고. 근데 그게 나의 에너지로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켜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저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거랑 진짜 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또 다른. 말의 무게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발음도 안 좋고 그래도 에너지가 그냥 딱. 네 맞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셔도 사실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고. 그 대표님의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피치를 할 때 굉장히 절실한 것들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가서 피치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가셔가지고 하셨을 때 이렇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반응이 좋았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첫 허들은 그렇게 넘고 사실 그 다음부터 이제 비즈니스 들어가면 소통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영국 팀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붙으면 되는데 그거 저기 팁 대표가 직접 가야 되고 옆에 앉아있지 말고 직접 부딪혀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겠죠. 영어 전혀 못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대표 창업자만큼 절실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미팅을 했는데 한 번 더 만나서 뭐 차 한 잔 더 먹자. 근데 그게 막 일과 시간 이후야. 이럴 때는 사실 출장까지 갔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이런 거 힘들잖아요. 쉬게 되는데 대표는 가서 해야죠. 몸이 부서져도. 그러니까 직접 뛰어다녀야 된다. 예.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대표님.
그 네트워크 이벤트 가셔가지고 저녁 때 음. 대표님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또 영어를 더 잘하시는데 개인적인 대화는 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아 원래 네. 거꾸로지 않나 보통? 네, 굉장히- 근데 반대세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이벤트 근데 가신 거예요 또 혼자 가셔가지고 거기서 춤추시고 노셨잖아요 같이 예. 그쪽 친구들이 그래서 전 네트워크 이벤트 갈 때 음. 가서 술을 한 두세 잔을 완샷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놀아요. 끝까지 집에 안 가시고 제일 늦게까지 되게 계시고 세계 공통 언어를 잘 활용하시네요. 그렇죠. 뭐 에너지, 뭐 맞아요. 알코올, 네, 춤. 네, 맞아요. 네. 그 세계 공통적으로 진짜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끝으로 이제 뭐 제가 드리는 질문으로는 글로벌 이제 기업가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삶은 좀 이렇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난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뿌듯함은 이런 거다. 좀 이런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가의 삶. 글로벌 기업가의 삶. 어렵다. 좀 큰 질문이죠. 이거 처음으로 받은 참고로 전 글로벌 기업가는 아직 아니고요. 뭐 네. 그래도 예. 자, 3. 첫 번째. 이렇게 글로벌하게 된 회사의 대표들하고 하는 이 프라이드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있구나. 우리 후디 보면 여기에 이제 영국 국기랑 태극기 같이 붙여 있어요. 오버로크 이렇게. 예, 프린트. 네. 우리 영국 후디 팀복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삶. 3. 나의 일상이 자꾸 편안한 함 속에 안주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매일매일 긴장되고 그런데 거기서 작은 이름이 내가 안주한 곳에서의 얻은 행복보다 훨씬 큰 밸류로 오더라 라는 거. 네, 사실 그래서 되게 제가 막 다니면서 미팅하고 땀나고 막 횡설수설하고 다녀도 이렇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는 코리안이거든요. 네. 이거를 내가 내세울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이거 좀 힘들다. 솔직히 좀 인간에게 반쯤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이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많잖아요. 네. 예, 그 중에 하나는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고요. 그 제가 3분의 1은 영국, 3분의 1은 한국, 한국과 영국을 다 커버해. 이 몸이 시간도 그렇고 몸이 되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개인 삶은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개인 삶, 뭐 가족과의 뭐 이렇게 시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럼 가면 되지. 가면 뭐,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그래요. 가족들이 영국으로 내가 가자고 그랬거든요. 가면 뭐해? 또 한국 출장 갈 거잖아. 그렇네요. 어차피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개인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 그거에 대한 희생이 좀 크죠. 그래도 뭐 코로나 계기로 시간 많이 보내시겠어요. 그쵸. 네. 새벽 근데 여기서도 바쁘세요 또. 새벽 3시 이후에 들어가니까 다 잘 때 들어가고. 네. 예. 그 영국 시간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새벽 2시까지 사무실 계세요. 그때 들어가시면 이제 가족 아들 딸은 다 자고 있겠죠. 자고 있고 네. 다 자죠. 자고 있고 조금 늦게 일어나죠. 그때 되면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애들이 늦게 있긴 한데 학교 다닐 때는 없는 거죠. 애들이. 예전에 그 배틀그라운드 만든 장병규 대표님하고 토크 행사할 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되게 결단력 있게 뭘 버릴지를 결정을 해야 예. 나아갈 수 있다. 글로벌 기업가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잔인한 표현을 했는데 네.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뭘 버린다. 그 버린다는 표현까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근데 맞아요. 버려지게 되네요. 네, 저도 좀 뭐 버리고 살기 싫어요. 네, 그 질문 올라온 거 몇 가지 네. 좀 다뤄볼게요.
뭐 혜태라는 분이 네. 보안 관련 전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배운 건지 뭐 개발자 출신도 아닌데 뭐 해킹 분야, 뭐 보안 분야 진입 장벽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는 조선공학과를 나왔고 대신에 학교 다닐 때 컴퓨터 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프로그래밍 강사도 학교 안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가설 수 있었죠. IT 쪽으로. 그런데 저는 그거 있잖아요.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해당 업계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쵸. 스타트업 업계 그런 거 진짜 많죠. 그게 나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그 공부에 의해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걸 전공한 사람보다 다른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그럼 다른 분야인데 진입 장벽이나 허들이 있지 않나? 저는 제가 업을 몇 번을 바꿨어요. 조선공학, 군대, 그다음에 학교앞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보안, 그리고 이 창업 하는데 물론 보안 쪽으로 보면 일부분은 오랫동안 겹치는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하는 방법이 똑같다. 1번 다음에 2번이고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똑같더라고요. 근데 재료만 달라졌어요. 내가 재료를 음식으로 했으면 이건 요리였고요. 이거를 내가 조선의 재료를 만들었으면은 내가 조선업에 일하는 거고 이 프로세스를 내가 IT나 보안 쪽에 했으면 그쪽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은 똑같아. 물론 재료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겠죠.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업을 바꾸는 게 그렇게 허들이 안 됐어요. 일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걸 깨닫고 업을 바꾸는 게 그 재료에 어렵지 대한 않다.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그냥 되게 소소한 질문인 것 네. 같은데 그 뭐 보안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해커가 센스톤에서 제공하는 랜덤 코드를 중간에 인터셉트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유저인 척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인증을 한 가지로만 하는 방식에 대한 안정성이 궁금하다. 네, 보안 하시는 분 많네요. 네. 제 전문 분야로는 Man in the Middle Attack. 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저희도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소유형 내 거, 그리고 내 지문을 통해서 열어 만드는 걸 가지고 넣어.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보안 방식만 가지고는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증도 우리가 멀티팩터 쓰자고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인증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보안이에요. 인증 보안. 그러면 이걸 네트워크 보안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아까 보안 종류 너무 많아요 라고 했죠.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터널링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VPN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거로 100% 막습니다라고 하는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00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해커가 해킹을 하는데 빨리 못하게 해킹하는데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면서 그동안에 우리는 막고 예, 이걸 하는 거지 한 번에 100은 못 막아요. 예, 맞는 질문이고 그래서 저희도 멀티 어센티케이션도 하고 시스템은 시스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보안이 또 보안돼야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영역의 보안. 네. 네, 아이고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연결이 잠깐 끊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약간 잘렸을까봐 불안해서 네네.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회사에 대한 소개 부분 이제 그거가 살아 있으면 이제 뒤에 거 이어서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 부분 조금 다시 회사 해볼게요. 소개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센스톤 할까요? 아니면 스위치 할까요? 센스톤이라는 이제 한국에서는 센스톤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이제 해외에는 이제 글로벌 사업은 이제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네네. 하고 있고 뭐 어느 네. 정도 성장한 회사고 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수현님이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대표님이 하세요. 네. 마무리는 대표님 아, 에너지. 아이고. 마무리. 네. 예, 센스톤.
샌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샌스톤 샌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강한 돌처럼 사실 다이아몬드죠, 샌돌은. 그렇게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만들겠다. SS의 그거는 심플 앤 센서블 스톤으로 만들었고요. 2015년 설립을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팀 구성, 팀이 제일 중요한데 이 팀 구성이 저랑 10년에서 18년 했던 멤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을 만들고 이거로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도전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두 번째 기술을 해내서 지금은 저희가 국내에서는 22억 매출까지 올린 작년에 그 전 뭐 이렇게 계속 성장시켜서 매출을 올렸고 안정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가지고 이제 이 영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위치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스위치라는 회사는 저희 비즈니스 글로벌 헤드쿼터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큰 대형 레퍼런스를 한 두세 개 확보하고 있고 현재 독일, 프랑스 등등의 유럽 국가들과 비즈니스 딥다이브 그리고 어제는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글로벌 은행이 MVP POC 하자고 콜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인정받아져서 아기 유니콘이고 한국에선 거기서 1등이 됐고 그래서 중기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힘모아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데 저희 요즘 아주 그냥 조금 간 내놓고 1,000억 밸류의 펀드레이징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네. 뭐 끝으로 이제 질문 하나 올랐는데 5년 후 센스톤은 어떤 모습일까요? 5년 후요? 네. 대표 보세요. 아니 그런 거 대표가 네,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5년 후에 센스톤은 엑시트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엑시스를 빨리 하고 싶다. 가족의 품으로. 예, 뭐 일단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내부에서 우린 이래요. 우리 투자하는 분들이랑도 농담하는데 5년 후요? 회사 없을걸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그랬지? 저희 CDO, 영국 직원한테 영국 CDO 인터뷰할 때 3년 후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회사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때쯤엔 우리는 커다란 회사와 M&A가 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센스톤은 회사 이 형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든 기술이 5년 후에는요 100% 센스톤의 OTAC라는 기술을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공기처럼. 아무도 센스톤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토종 스타트업 센스톤이 만든 기술을 전 세계에서 모두가 쓰고 있을 겁니다. 공기와 같은 존재. 네,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공기와 같은 기술. 네. 네, 좋습니다. 이런 모델이 사실 뭐 엑시시나 이런 거 기대해 보기도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영국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저희를 IPO 모델로 안 봐요. 그냥 너희들은 누군가 M&A 하겠다고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뭐 기술 써보니 뭐 좋네 하면 너희들끼리 도장 깨기식으로 영업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통해서 그냥 한 번에 퍼지는 게 낫지 않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 한 분이 이제 뭐 써보려면은 어디 가서 써볼 수 있냐고. 저희가 써보려면요. 지금 국내에서 쓰는 거는 제주도인데 거기는 관공서 사이트고. 지금 저희 제품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톤패스라고 하는 게 있고 OTAC가 있는데 저희 센스톤 제품은 가장 쓰기 쉬운 거는 이건 특정 그거 얘기해도 되나? 이건 특정 포인트인데 괜찮나? 거래처가 싫어하는 게 아니면 뭐 거래처는 되게 좋아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롯데 L포인트, L페이 쓰시면 거기에 있는 인증 저희 거예요. 네, 저희 거고. 뭐 가장 쉽게 쓰실 수 있는 거.
자랑해야겠다. 롯데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뭐 끝으로 이제 뭐 글로벌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네.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음. 대표님들 또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나가는 건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으로 나가야 할 것은 저도 100%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보다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한국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몇 배 정도 어렵죠? 몇 배. 그냥 한 10배. 10배. 네, 공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로 정리를 할게요. 투자 받을 때. 예, 그만큼 어려워요. 그거 작정하고 한국보다 쉽다는 생각으로 나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 비용 다 버리고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근데 10배 힘들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1포인트 뭐 이야기하니까 와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성공 기원한다고. 예, 감사합니다. 꼭 네. 성공해서 다시 저희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